안녕하세요. 5학년 친구들. 자신있고 신나게 만점을 받는 자신만만 국어의 박지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3단원 상황에 알맞은 낱말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오늘 교과서 개념 찾기 부분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3단원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중요한 개념들이 무엇인지 잘 배우고 머릿속에 담아두셔야 합니다. 자, 여기 낱말이잖아, 낱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오늘은 이 개념 속에서 머릿속에 기억해두고 익히고 이래야 되는 게 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떠한 개념들로 준비되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자, 우선 첫 번째 개념은요. 다이어에 대하여 알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크게 봤을 때 자, 3단원 제목이 지금 상황에 알맞은 낱말인데 크게 봤을 때 무엇을 배우는 것이냐? 자, 다이어에 대해서 배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낱말을 배우는 건데 상황에 알맞은 낱말이라고 한 까닭은 뭐냐면 다이어라는 것이 뜻이 하나만 있는 그런 낱말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 여러 가지 뜻이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쓰이는지 여러분들 그 상황에 따른 낱말의 의미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상황에 따른 낱말, 상황에 알맞은 낱말이라고 한 거고요. 자, 그러면 다이어에 대해서 공부하는구나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이어가 뭔지부터 우리가 좀 챙기고 가보도록 하자. 자,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가진 낱말,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걸 바로 다의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가진 낱말을 뭐라고 한다고요? 다의어. 자, 그렇다면 지금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가진 낱말, 이게 다의어의 개념이 되는 부분이지. 뜻이 얘들아 보통 하나의 낱말은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의 낱말이 자,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 뜻이 어때요? 그쵸? 여러 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각각의 상황에 따라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 잘 구분하면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냥 외우세요. 알겠죠?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가진 낱말, 그걸 뭐라고 한다? 다의어라고 한다. 됐어요? 머릿속에 외우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의어는 어떻게 써야 하느냐. 자, 선생님이 계속 앞에서도 얘기했어. 다의어는요, 상황이나 문맥에 따라 다른 뜻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겉으로 봤을 때는 이거 똑같은 말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의 낱말이니까 어차피 그치? 이거 똑같은 말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 경우에 따라서 즉 상황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조금 다른 의미로 쓰일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다의어의 의미는 어떻게 파악해야 하느냐? 바로 상황이나 문맥에 따라. 자, 여기 다시 한번 밑줄 칠게요. 다의어의 의미는 자, 이 낱말은 오로지 하나의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의 상황 그리고 그때의 문맥에 따라서 각각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본 개념에 해당하는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이어는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가진 낱말이라고 했지. 자, 얘들아, 얼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얼굴. 가장 먼저 첫 번째로는 이거지, 이거. 지금 선생님이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거. 이게 얼굴이죠. 그러니까 신체의 그 일부분, 그 얼굴이 여러분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뜻일 텐데 얼굴은 이 뜻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자, 지금 여기 보면 1번의 경우 너희가 내 얼굴을 세워주었구나. 달리기 잘했나 봐. 그래서 이겼나 봐. 그치? 그럼 너희가 내 얼굴을 세워주었구나. 얼굴을 막 이렇게 세운 거 아니잖아. 바로 뭘 세웠다는 거야? 너희가 나의 체면을 세워줬구나. 이런 얘기예요. 그쵸? 체면을 세웠구나. 이런 얘기. 자, 그 다음 여기 고려청자에 대한 그 안내를 하는데 고려청자는 대한민국의 얼굴이라고 할 만한 대표 문화재입니다. 고려청자가 이 얼굴이야? 아닌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말하는 얼굴은 뭐냐면 말하자면 대표적 상징. 이런 의미. 그러니까 쉽게 정말 쉽게 얘기하면 고려청자는 대한민국의 대표라고 할 만한 그 문화재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대표적 상징이 되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얼굴이지만 이 얼굴도 얼굴이고 이 얼굴도 얼굴이고 이 얼굴도 얼굴인데 즉 다 하나의 낱말이니까 하지만 자, 이런 뜻으로 쓰일 때도 있고 이런 뜻으로 쓰일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얘들아 다의어의 뜻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한 상황을 예로 보여준 거니까 아, 이렇게 얼굴은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구나 알아두시고요. 얼굴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뜻은 여러분들이 이번을 기회 삼아서 국어사전을 통해 한번 쫙 훑어보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설명해준 내용 포함해서 정리가 되어 있을 거니까 이런 뜻 다 있을 거란 말이야.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 얼굴의 뜻을 밑에다가 국어사전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으로 한번 옮겨 적어 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예를 살펴봤어요. 자, 다이어가 뭔지 좀 이제 알겠어요? 자, 그럼 이제 개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얘들아, 이렇게 다이어는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가졌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뜻으로만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낱말의 뜻을 파악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대체 낱말의 뜻을 어떻게 파악하면 되는지 그 방법 이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자. 낱말의 뜻을 파악하는 방법 들어갈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는 그냥 여러분들 국어사전 찾아보면 쉽게 알겠지만 늘 우리가 국어사전을 찾을 수는 없고 또 반드시 국어사전을 찾아봐야만 하는 건 아닐 수도 있어. 왜냐면 글을 읽으면서 그 글 속에서 아니면 우리가 대화를 주고받는다면 그 상황에 따라서 이 낱말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겠구나라고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예문에서도 보면은요. 너희가 내 얼굴을 세워주었구나. 이렇게 말하면 이 얼굴이 아니라는 건 분명히 여러분들도 알잖아. 그치? 그래서 얘들아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냐면요. 우선 문맥에서 살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문맥에서 살피는 방법. 그러니까 문맥이라는 건 뭐냐면 글 속에서 살펴보는 거야.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대화가 오고 가는 상황 속에서 살펴보는 거고. 우리 아까 여기서 봤잖아. 다이어는 상황이나 문맥에 따라 다른 뜻으로 쓰인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나 그 문맥을 잘 살펴보면 그 낱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그 열쇠가 되는 어떤 단서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문맥 안에서 살펴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이런 낱말을 생각해 보는데 어떤 낱말일까? 바로 바꾸어 쓸 수 있는, 바꾸어 쓸 수 있는 낱말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어떤 부분에 이제 내가 모르겠는 낱말이 있을 거 아니야. 말하자면 뭐 예를 들어 이 부분을 내가 모르겠다. 이 낱말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하면 이 자리에 바꾸어 쓸 수 있는 비슷한 다른 말을 넣어보는 거야. 그랬을 때 말이 되면 아, 이런 뜻이구나. 자, 우리 아까도 봤잖아. 그 예를 또 써봐야 되겠다. 아까 봤더니 너희가 내 얼굴을 세워주었구나. 여기에 한번 바꿔 쓸 수 있는 말 넣어보는 거야. 아까 말했죠. 너희가 내 체면을 세워줬구나. 아, 말이 돼, 말이 돼. 그러면 이 뜻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거야. 자, 여기 지금 나와 있죠. 바꿔 쓸 수 있는 낱말을 넣어 뭐가 통하는지, 뜻이 통하는지 생각해보기. 지금 조금 전에 선생님이 해본 거. 그게 바로 바꾸어 쓸 수 있는 낱말을 넣어보고 뜻이 통하는지 생각해본 거죠. 그래서 뜻이 통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이런 뜻으로 쓰인 거구나 하고 그 낱말의 뜻을 파악해보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낱말의 뜻을 파악하는 방법. 물론 국어사전을 보면은 정확한 뜻이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국어사전을 찾기 전이라도 먼저 문맥 안에서 살펴보고 또 바꿔 쓸 수 있는 다른 낱말을 넣어보고 그렇게 해서 그 낱말이 가지고 있는 뜻을 충분히 짐작을 해본 다음에 아, 그래도 조금 의심스럽다 할 경우에 국어사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 작업하고 정리해두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별표는 여기로 옮겨올게요. 낱말의 뜻을 파악하는 방법까지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알아두셔야만 실제로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낱말의 뜻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배우는 이야기 통해서 낱말의 뜻을 파악하기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여기 지금 보면은요, 이건 우선 이야기는 아니다. 어떤 상황을 보는 건데요. 틈이라는 낱말의 뜻을 파악해 보는 거야. 선생님께서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늘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하지요. 이렇게 지금 막 말씀을 하고 계셔. 그랬더니 여기 얘가 무슨 행동을 하는 건가 의아하지. 선생님께서 말하시는 이 틈이 도대체 뭘까. 자, 넘어가서 상황 보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윤호라는 아이가 이 틈을 막 좁히고 있는 거야. 얘가 도대체 뭘 하는 거야? 라고 이 친구는 도대체 얘가 뭐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 즉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틈은요. 사람들 사이에 생기는 그 거리를 말한 건데 이 아이, 즉 윤호가 생각한 틈은 벌어져 사이가 난 자리를 생각한 거야. 즉 서로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 짝꿍이랑 책상 사이가 벌어져 있었나 봐. 그래서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요 틈을 어떻게 한 거야?
그럼 좁힌 거야. 그러니까 윤호는 어떤 틈으로 생각한 거죠? 정말로 벌어져서 사이가 난 자리. 이렇게 붙어 있다가 이렇게 벌어지면 여기 틈이 생기는 거잖아. 이 틈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틈은 이 틈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들 사이에 생기는 거리. 사람들 사이에 생기는 거리는 뭘 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마음의 거리. 그렇지? 마음의 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게 선생님의 말씀이었는데 윤호는 실제 벌어진 틈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이렇게 낱말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윤호와 같은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엉뚱한 행동처럼 보이지. 자, 그 다음 또 이어서 또 다른 예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배우게 될 이야기. 낱말이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 생각하며 우정에 대하여를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우정에 대하여라는 걸 이 단원에서 배울 겁니다. 근데 자, 우리 다의어를 배우는 단원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 안에 자, 다의어가 쓰여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안에 쓰여 있는 그 다의어가 가지고 있는 뜻, 자, 상황에 따라서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 문맥을 잘 살펴보면서 그 뜻을 짐작해 보면 되는데요. 자, 글의 내용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기 대관령 꼭대기에서부터 저기 산 아래 할아버지 댁까지 라고 말할 때 아래와 혼인은 아래로 보고 하라는 말이 있어. 의 아래. 이 아래와 이 아래가 똑같은 아래일까? 물론 하나의 낱말이야. 하지만 다른 뜻으로 쓰였죠. 자, 우선 첫 번째 아래는 어떤 기준보다 낮은 위치. 즉 산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밑으로. 그렇죠? 산이 여기 있으면 산 아래 할아버지니까 산 아래 할아버지 댁까지니까 산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와서 할아버지 댁이 있겠지. 그러니까 밑에 쪽으로 있겠죠. 그래서 어떤 기준보다 낮은 위치를 말하는 아래가 되는 거고, 자, 혼인은 아래로 봐라. 이때의 아래는 뭐야? 신분, 나이, 지위, 정도 등에서 어떠한 것보다 낮은 쪽. 혼인을 아래로 보고 하라는 게 정말로 얘들아 이렇게 아래 위치로 보라는 게 아니야. 그러면 혼인은 아래로 보라고 할 때 무조건 나보다 키 작은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네? 아래로 봐야 되니까 이렇게? 그 아래가 아니라고. 위치상의 아래가 아니라 신분이나 나이나 지위나 이런 게 나보다도 좀 더 못 미치는 좀 낮은 쪽에 있는, 즉 나보다 신분이 좀 낮은, 뭐 나보다 학력이 좀 낮은, 나보다 재산 정도가 좀 낮은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라는 뜻이에요. 그 아래예요. 알겠죠? 즉 같은 아래여도 1번의 뜻과 2번의 뜻이 어떻다? 다르다라는 걸 파악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아래는 뭐다? 다의어다라는 거죠. 그렇게 쉽진 않죠. 그죠? 그래서 하나 더 볼게요. 같은 이야기에 나오는 또 다른 부분입니다. 자, 여기 길이 나와 있어. 하나씩 보자. 내가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을 수 있을 만큼 잘한 것이 에서의 길. 나와 가는 길이 다르다고 차별해서 사귀면 절대 안 되는 거야. 또 여기 길이죠. 상우는 먼 길인데도 아버지와 걷는 것이 즐거워 힘든 줄을 몰랐다. 의 길. 자, 모두 길이야. 자, 하나의 낱말이죠. 그렇죠? 하지만 뜻은 각기 좀 다르게 지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낱말 길은요. 두 가지 이상의 뜻을 지닌 뭐라는 거야? 다의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뜻을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내가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을 수 있을. 자, 이 길, 걷는 길. 바로 뭐야? 여기 이 뜻이 있죠? 사람이나 자동차 등이 지나갈 수 있게 땅 위에 낸 일정한 너비의 공간. 쉽게 말하면 우리가 걷는 길, 도로. 알겠죠? 그 뜻이고요. 그 다음 여기 보면 나와 가는 길이 다르다고 해서. 얘들아, 우리가 길을요, 뭐 나의 뭐 삶의 길, 뭐 인생길, 이런 의미로도 많이 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길은 정말 뭐 얘는 1번 도로로 가고 쟤는 2번 도로로 가고 그때의 길이 아니라 여기 3번에 있죠. 3번. 사람이 살아가거나 사회가 발전하가는데 지향하는 방향. 여기서는 나와 가는 길이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뭐 나와 가는 길이, 즉 나와 사는 그 삶의 모습이 다른, 혹은 나와 인생이 다른, 혹은 나와 지향하는 바가 다른, 뭐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요 3번의 뜻은 아직은 그래도 좀 어린 여러분들한테 좀 인생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자, 그 다음 보자. 상우는 먼 길인데도. 먼 길, 뭐야? 그냥 도로는 분명 아니지. 여기 바로 2번의 뜻이에요. 걷거나 타면서 가는 거리나 과정. 그러니까 걷거나 타면서 가는 거리나 과정. 어떻다라는 거야? 멀다라는 거잖아. 먼 길. 이때 길은 그냥 이렇게만 의미를 이해할 수는 없으니까 2번의 뜻이 훨씬 더 정확한 거죠.
이렇게 하나의 길이라는 낱말이 상황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각기 이렇게 다른 뜻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다의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아 다의어의 낱말을 그러니까 다의어의 그 낱말 뜻을 파악하는 건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는 거야. 왜? 그 각각의 뜻을 다 파악해야 되니까. 알겠죠? 이거 우리가 이 단원에서 살펴볼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보여준 예들을 잘 좀 기억하고 있으면 이야기를 배울 때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잊지 않도록 하세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개념 보도록 하자. 세 번째 개념. 다의어를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판단하기. 자, 이제 얘들아 우리가 다의어를 배웠으니까 이걸 활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 선생님 여기 오타야 얘들아 잘못 썼어. 지금 고칠게요. 효과적으로 자 지금 바로 고칠 거야. 표현하기. 어쩐지 말이 이상하더라. 그치? 자 다이어를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여러분들이 이제 다이어를 배웠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걸 잘 활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선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다는 건 뭔가 다른 사람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표현하는 거잖아. 그게 뭘지, 그게 뭘 얘기하면 좋을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고요. 그 다음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한 연습을 좀 해야 되겠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서 연습 없이 하면 아무래도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연습이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 친구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보고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이어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보는 입장일 수도 있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는 입장일 수도 있잖아. 그럴 때 여러분들 자 이야기를 하는 입장에서는 다이어를 잘 활용하면 되겠고요. 또 이야기를 듣는 입장에서는 다이어 무엇이 쓰였는지를 잘 찾아보면 되겠죠. 이런 활동은 그냥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이어 잘 배웠으니까 친구들과 함께 해봐 라는 활동이니까 아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친구들과 해보면 되겠구나 정도로 이해하면 되시고요. 그러면 자 어떻게 하면 되는지 뭐 요것도 예를 좀 보고 가도록 하자. 자 예를 보면은 다이어를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한 예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거야. 이렇게 떠올려 보라고. 30년 뒤 내 모습을 이제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야. 말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30년 뒤 내 모습을 친구들이 관심을 가질까? 아, 어느 부분에서 목소리를 크게 하면 좋을까? 어느 부분에서 적당한 몸짓을 넣을까? 친구들이 내 강연 내용에 공감해 줄까? 뭐 이런 것들. 즉, 친구들 앞에서 30년 뒤에 내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그걸 그냥 바로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보고 생각해 보면서 뭐예요?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실제로 해볼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개념 찾기 마무리 지을게요. 수고 많았습니다.